안녕하십니까. 부장님 TV 시즌2 푸드라마 2탄 배짱이 편입니다. 아, 그동안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군요. 마지막 방송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고 프로젝트 중에 푸드라마를 공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는 검수 단계에 있습니다. 통합 테스트가 다 잘 지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검수 단계에 있고 이렇게 몇 주 안 남은 상태에서 검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 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장님 TV를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PM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PM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검수 과정이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 푸드라마를 통해서 원래는 소설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이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업무 분석하시고 그리고 PM으로서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푸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적인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이 그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길게는 35분, 40분 이렇다 보니까 처음 들으실 때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텔링처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으니 끝까지 그래도 들어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전개가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결을 함에 있어서 이런 과정을 푸드라마를 통해서 남김으로써 PM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소재는 배짱이 편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무도 못 말린 배짱이 개발자.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책임감 1도 없는 개발자 편입니다. 물론 개발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잘해주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이분은 저도 처음 겪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현업도 손사래를 칠 정도로 많이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방송 봐주시는 분에게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푸드라마는 PM을 위한, PM에 의한, 그리고 PM을 위한 어떤 컨텐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역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생각이 가미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PM을 위한 소재로 쓴 거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스토리는 100% 리얼입니다. 네, 그거를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롤 자체의 롤과 그리고 개발 언어가 일반적인 언어나 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력 처음에 그 착수 시점에 착수하기 이전이죠. 먼저 제안서를 쓰고 그리고 사업을 수주하고 인력 세팅을 할 때 일반적인 자바 개발자나 웹 개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차세대를 하는데 예전에 코보를 많이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발자가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페이도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력 수급조차도 어려웠고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한 분이 처음에 배정이 됐었는데 그분은 은행에서도 굉장히 소문이 안 좋고 그렇게 중간에 인터뷰 후에 알게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정말 일정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어렵게 구한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수급도 어려운 상태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 자체도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고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술 협상 때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업무였어요. 그래서 이분을 잘 구해달라.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은 이제 이 역할을 전에 전 사업에서 고도화를 할 때 세 명이나 교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도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는 그분이 그렇게 난이도 있는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기존 업무 자체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구한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비용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할 때도 준비할 때도 여유가 많았다고 사업비가 많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이 개발자 배짱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뭐 계정계 업무라든지 아니면은 화면 개발이라든지 뭐 그 타 업무 부분에서도 비용을 많이 줄이려고는 하진 않았고 사업비에 충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고급 위주로 세팅을 했었어요. 고급 인력 기준으로. 심지어 화면 개발자도 고급 기준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굳이 중급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거였어요. 지금 글자가 끝에가 좀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지방에서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수급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체류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처음에 했던 이 업무 자체의 개발자가 뭐 은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알게 되어서 결국은 그 지방에서 구하지 못하고 지방 업체를 통해서 구하지 못하고 서울에서 수급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체류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비용이 당연히 고급 개발자의 체류비까지 얹혀진 상태에서 견적이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좀 생각도 안 하는 비용이 발생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 착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분을 배 합류를 시키는 걸로 해서 인원으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투입을 시켰죠. 사업 착수 때부터 개발 PL과 함께 그리고 사업관리 부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총 4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착수 시점부터 투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면접을 할 때는 저도 사람을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해서 인력을 뽑지는 않아서 세팅된 상태에서
PM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력을 직접적으로 꾸리고 나가는 건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예전에도 한 적은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직접적으로 세팅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인터뷰 볼 때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보였거든요. 성실하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자체가 저희가 분석 설계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협상 정도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어렵고 그리고 뭐 중대한 업무인지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이제 실제로 전체 6개월 중에 실제 차지하는 멤버수는 2, 3개월 멤버수밖에 안 되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착수해서 실제 이제 그 현업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세 분이나 교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해서 결국은 원래 그 투입 공수로는 2, 3매먼스 공수였는데 결국 그 6개월 공수를 다 투입하는 걸로 변경했거든요. 그 업무 자체는 이제 다른 개발자가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업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화면 개발이나 이제 뒷단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고 오로지 이 고유 업무만 가져가는 식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석 설계를 이제 한 2, 3개월 하잖아요. 분석 설계를 하고 이제 WBS를 가지고 이제 계획 대비 이제 실적을 이제 진척을 이제 매주 주간 보고를 통해서 내는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분이 그냥 열심히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이렇게 우리가 사업관리 PMO에서 사업관리에서 개발자들을 그렇게 많이 쪼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쪼아버리면은 개발자들도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 잘 해주리라고 믿고 그냥 보통 주간 보고에 올라오는 거를 그냥 그 정도의 선에서만 확인을 하고 실제 그 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간 보고 상으로는 뭐 업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프로테이지를 뭐 20%, 30% 이렇게 하긴 하니까 믿고 있었는데 분석 설계가 거의 뭐 2, 3개월이 지나고 막바지가 됐을 때 이게 이제 현업한테서도 사인이 왔고 좀 이상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불러서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다른 파트는 90% 이상 뭐 분석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분 파트만 20%밖에 20, 30%도 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긴 거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전에 얘기를 안 들었는데 이분을 처음에 이 개발 업무가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룸에 착수하면서는 있다가 실제로는 그 현업이 있는 쪽으로 자리를 마련했어요. 프로젝트 룸이 아니라 현업은 또 다른 데 있는데 그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업무 그 업무 분석을 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현업이랑 붙어 있으니까 IT 현업이랑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물어보기도 쉽고 그리고 시공간이 같이 있으니까 더 빨리 되겠다 다른 파트보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주도적으로 당연히 현업들하고 IT 현업들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수행사에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구현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분석하고 그거를 산출물을 통해서 분석 설계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현업이 뭐 대충 얘기해 주거나 이러면은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저도 몰랐는데 현업이 한번 회의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제가 그 현업이 있는 사무실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현업이 회의를 하면서 이분
도대체 일을 할 의지가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뭐, 업무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진행된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이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말 이게 의지가 있는 건가, 개발자 의지가,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그때가 한 달 반이나 두 달이 지난 분석 설계 마무리 단계였으니까, 이제 저하고 떨어져서 거의 한 달간 이상을, 현업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 당연히 잘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PM이 그것까지 다 체킹을 했어야 되는 게 불찰이긴 한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애둘러서 얘기하기를 인력 교체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력 교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발자한테 인력 교체 사인이 왔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피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 개발자분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현업 쪽에 핑계만 대고 진행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현업이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해주고, 현업이 뭐 언제 하자고 얘기를 했지만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거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그 보통 현업들이 적극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이게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임을 한다든지 안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있으면 PM이나 PL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좀 해달라든지 사전에 그거를 알려주거나 리스크를 좀 공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거를 계속 뭉개면서 그 한 달 반이나 거의 두 달간이라는 그 귀중한 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현업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하나도 일이 진행된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현업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업이 PM을 불러서 애둘러서 교체 사인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렵게 구한 개발자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 개발자고 했는데 결국은 교체 사인을 받게 돼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현업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업무의 현업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세 번이나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빨리 진행을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분석 설계가 아직 안 된다 보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교체를 해서 빨리 이걸 진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을 해서 생각을 한 거는 그 업무 자체의 개발자를 구하는 거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수급을 했을 정도로 지방에서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실력이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중요하진 않았어요. 중요하진 않았고 어쨌든 이 인력을 통해서 그 요건을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현업이 강하게 요청을 하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개발자 출신이니까 이분을 내가 PL이 원래 따로 있지만 이분만 전담해서 개발 리딩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 한동안 좀 지켜보자. 그래서 개발 리딩을 해서 지금까지 좀 뒤처지긴 했지만 이분이 뭐 소스는 분석을 하고 있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서 그리고 업무 분석을 개발 리딩도 같이 하면서 이거를 체킹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교체하지 말고 일단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안 되면은 교체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PM을 하고 있었지만 이분한테 전담으로 붙어서 개발 PL을 했었어요. 개발 PL이 따로 있지만 개발 PL한테 얘기를 해서 이분이 한동안 이 진척이 올라올 때까지는 내가 개발 PL을 이 사람을 전담을 해서 내가 진행을 할 테니 이 부분은 빼고 다른 파트를 맡아달라고 개발 PL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현업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개발 리딩의 제가 잘한 거라기보다는 그분도 잘 따라와서 어느 정도의 현업이 개발을 분석 설계가 끝나서 개발을 실제 본 프로젝트의 업무 요건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분석 설계를 해보니 이분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총 프로젝트는 6개월이었는데 이분이 맡은 파트의 업무는 처음에 설계할 착수 시점에 투입 공수에 맞는 2-3개월 몇번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2-3months를 이제 한 분석 설계 기간을 이분이 놀아가지고 결국 2-3개월을 쓰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원래 안정화 1개월 빼고 5개월이면 2-3개월을 그냥 놀았으니 원래 이 사람이 해야 되는 2 내지 3months는 고유 months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다른 파트는 구현하는 동안에 서로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통합 테스트도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분은 좀 고유 업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것도 제가 이제 체킹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언질도 주고 이렇게 일정이 뒤처지면 일정을 당기고 계속 WBS를 체킹하면서 이 부분을 체크해 나갔죠. 그래서 일상으로는 2달을 까먹었지만 2-3개월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을 체크하고 리딩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업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분이 문제가 된 게 6번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개발자 분이 태도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 룸에는 현업도 있고 이분 담당자 현업은 없었지만 이 IT 현업 쪽에 IT를 총괄을 맡고 있는 IT PM도 있고 그리고 IT 또 직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보고 있는 프로젝트 룸이었는데 이분이 업무 중에서도 그냥 유튜브를 대놓고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대놓고 보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서 이제 개발자분들 보면은 저도 옛날에 많이 봤는데 코딩을 하면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오토로 돌리는 그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코딩을 하면서 오토로 돌리는 거는 동영상 보는 건 좀 그렇지만 게임 이렇게 돌리는 거는 크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타치를 안 하고 많이 하나 보다 근데 동영상 보는 거는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일을 하면서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는 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일을 안 한 상태에서 유튜브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도 괜찮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업무 중에 그것도 보통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잠을 자거나 정말 잠이 오면 업무 중에도 이렇게 졸 수는 있잖아요. 이게 조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숙면을 취하시더라고요. 한 거의 2-30분을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깨우면은 계속 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뒷자리에 현업이 있었는데도 바로 뒤에 IT PM이 있었거든요. 현업 PM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예, 이런 분은 처음 봤고 그래서 제가 이 배짱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딜레이 된 것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업무 하나하나 제가 이게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업무 요건을 하나하나도 얘기를 안 하면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됐어야 하면 그때 써야 진행하고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야 하면 그때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 이게 배짱이 개발자다. 배짱이 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7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검수 단계에 있고, 그 전에 통태도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현업에서 휴가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그거를 휴가를 쓰게끔 현업이랑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른 통태를 막 하고 있는 다른 파트는 이미 끝나서 널널한 상태인데 이분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업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파트는 통태도 끝나고 그냥 이제 진짜 이제 유튜브 보고 놀아도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아직 남은 요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그 철수 시점이 되기 전에 자기는 휴가를 아직 다 안 썼으니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될 예정이어서 조기 철수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너무 황당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한테 그 교체 요청이 왔다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거를 현업이 교체 요청한 것을 막고 개발 리딩까지 하고 그 업무가 딜레이 되는 걸 하나하나 컨택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발자분이 업무 중에도 유튜브 보고 그리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거 어떤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현업이 컴플레인을 엄청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막은 것도 있지만 현업도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분이 마지막 철수하는 것까지 자기 휴가를 다 쓰고 가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조기 철수를 했거든요. 그냥 현업이랑 그 PM이랑 IT PM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가 포기하자. 해서 그냥 보내주자.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참 물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불성실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조기 철수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서 많이 노시고 참 저도 인력을 중간에 교체하고 싶었지만 인력이 없었거니와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고유 업무다 보니까 일반 자바 개발이 아니다 보니까 참 난감했고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현업이랑 결정을 하고 그리고 떠날 때는 그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시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저는 이제 악수를 신청하고 그 원했던 날짜에 철수도 시켜줬지만 정말 그 마지막에는 고생하셨다 하고 좋게 웃으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PM을 하면서 참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끝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뭐 현업 쪽도 그렇고 그리고 수행사의 프리랜서 분들도 그렇고 현업 고객도 그렇고 IT 쪽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기분이 상하더라도 마지막 끝날 때는 그래도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헤어지자. 그래야지 이 마지막 기억에는 좋게 남을 것 같아서 저도 중간중간에 그전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안 좋게 헤어진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 한 이런 여러 개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그거를 좋게 마무리하고 웃으면서 헤어지고 뭐 밥 한번 같이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이거를 저도 유지하고 싶은데 참
여기 혹시나 들으시는 다른 PM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저도 그랬거든요. 참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나중에 사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는 이 프로젝트 그 고객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그게 두려워서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요즘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그게 없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PM을 했을 때 그래도 내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는 게 내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안 좋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계속 기억에 남고 되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 PM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고객사를 찾기 위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푸드라마 2탄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이제 검수 끝나고 다 끝나면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보따리를 풀듯이 이제 풀 건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계속 응원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코리아 루커에서 푸드라마 1편 끝없는 전쟁의 서막 그 부분 소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산출물 시리즈 그리고 ITPM 가이드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